그럼 되겠지? 네. 어, TDD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저희가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 요런 방식이죠. 설계 디자인하고 나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개발하고, 다시 수정하고, 테스트 안 되면, 다시 뭐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수정이 되기도 하겠죠. 테스트 코드하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TDD가 테스트 코드만 적으면 TDD라고 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TDD라는 거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의 약자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 코드가 주도하지 못하면 TDD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보면 TDD에서 흔히들 하는 플로우는 이렇게 돼요. 일단 설계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어, 이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할 때 우리는 아까 여기서 코드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을 해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면 요런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리스트업을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외 사항이나 수정 사항을 설계를 하고 나서 예외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개발할 때에는 먼저는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야. 뭐 그 응답 요청을 보내면 올 거야 라는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리턴 값을 결정하고 플로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쭉 코드를 적게 되는데 예외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에러 상황까지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 안에. 일단은 응답에 완료했을 때, 응답이 실패했을 때 이런 상황들까지 다 적어 놓고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잖아요. 실제 코드가 없는데 테스트를 돌리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왜 에러가 났는지 다시 고민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에러가 나면 또 테스트 해서 이제 수정과 에러를 좀 화살 이거 두 개가 좀 바뀐 것 같네요. 네, 여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에자일 방법론 아시나요? 에자일 방법론? 에자일 방법론. 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에자일 반복론은 우리가 편하게 에자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개념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거를 반복해 나가는 거를 에자일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런 방법론 중 하나에서 테스트 퍼스트 개념에 기반해 가지고 TDD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뒤에 실제 코드를 작성한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 블로그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사실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먼저 작성을 하지? 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엄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예, 저희 저번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해하시 기억나시나요? 저 밖에 외부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문제와 원인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바라는 것과 인식한 것에 간의 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바라는 것, 이상적인 부분과 인식한 것, 지금 현재 상태를 일치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문제풀이를 많이 봐야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거꾸로 생각하기를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저도 이제 어 그 개발자의 글쓰기를 보면서 문제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았고, 거꾸로 생각하기라는 거는 이제 그 인프콘에서 2023년 인프콘에서 TDD를 가지고 한번 강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기가 뭐냐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과 먼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순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어떤 전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질문한다. 요게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9리터 물통에 9리터 물통과 4리터 물통이 있는데 6리터의 물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못 풀었었고 뭐 어디서 봤는데 맨날 까먹고 이랬어요. 근데 딱 봤을 때 한 번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 9리터와 4리터의 물통을 가지고 6리터의 물을 만드는 겁니다. 뭐 이게 그림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4리터와 4리터와 9리터짜리 물통 가지고 6리터를 만들기. 그럼 그거를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9리터 물통 안에 6리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4리터 물통 안에 6리터가 담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9리터 물통 안에 6리터가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있는 것처럼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는 어떤 전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9리터 물통 안에 6리터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9리터 물 안에서 3리터만 덜어내는다. 요게 한 가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미 2리터 물 안에서 4리터의 물을 더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첫 번째, 뭐 두 개 다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로 좀 생각을 좀 이어나가 볼게요. 3리터의 물을 한번 덜어내 봅시다. 그러면 3리터 물을 만들어야겠죠. 3리터를 덜어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겠죠. 3리터 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4리터 물통 안에 1리터가 차 있으면 3리터 물을 예, 덜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4리터 물통 안에 1리터가 차 있으면 9리터 물통 안에서 3리터 물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원래 문제는 6리터 물을 만들기였는데 이제는 9리터와 4리터 물통이 있을 때 어떻게 1리터 물만 남길 수 있을까로 문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9와 4리터 물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리터는 9리터 물통 안에 4리터 물통으로 두 번 빼고 나면 1리터가 남죠. 네. 그러면 그 9리터 물 안에 4리터 물통으로 두 번 빼고 9리터 물통 안에 1리터가 남았을 때 1리터 물통을 비운 다음에 1리터를 여기다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4리터 물통 안에 1리터가 남게 되고 9리터 물통 안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3리터를 비워내면 우리가 찾던 요구하던 거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말이 너무 빠르진 않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한번 테스트 코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죠? 어, 그
이거에 앞서서 먼저 그 테스트 코드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혜진님? 어, 지금 요게 실제로 저희가 적은 테스트 코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실제 테스트 코드고, 제가 실제로 적은 테스트 코드를 위한 이제 설정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네,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원래는 요 부분이 사실 여기 사이에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 테스트 코드 올 때마다 너무 드래그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실제로는 얘들이 여기 위에 있으면 전체 구조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어, 그 이렇게 작성한 거는 테스트 코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DI를 받아올 수 있는 레포지토리를 실질적으로 모킹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요 테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꾸로 생각하기, 거꾸로 연구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타낸 것 같은데 거꾸로 연구하기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는 순서가 그렇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예상되는 상황을 나열을 해야 됩니다. 네. 어, 그 아까 말했던 요 부분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붙일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못 보겠다. 이게 여기 글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적은 곳으로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는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이제 예상되는 상황을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예상되는 상황은 기획 부분에서 여기서 기획 단계에서 이제 쭉 얘기가 다 되는 거죠. 어, 뭐 백엔드로 치면 API 명세서가 쭉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명세서를 보면서 이제 가능한 한 상황들을 나열을 해요.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명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코드는 다 비워놓고 지금 제가 그 예제로 쓸 거는 그 오픈 서치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에 대한 테스트를 예제 코드로 선택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로그인이 됐을 때 메인 화면 어떻게 불러올 건가, 로그아웃이 됐을 때 메인 화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이미지의 상세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건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아니, 여기까지 됐어. 이 다음에 내가 TDD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부터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하자.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찾은 거는 이제 expect result to be 목 리절트를 일단 적는 거예요.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을 했어요. 이 테스트가 목 리절트가 리절트 결과처럼 될 거야라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 리절트에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 바라는 것,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리절트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적게 되겠죠. 당연히 이 코드를 테스트하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리절트도 안 적혀 있고 목 리절트도 안 적혀 있고 여기 빨간 줄 그어지면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어떤 전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단계를 이거를 적고 나면 이제 꼬리 물기로 들어갑니다. 꼬리 물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목 리절트가 없잖아요. 목 리절트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목 리절트는 저희가 원하는 아까 여기 바람직한 상태잖아요. 원하는 데이터 결과 값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목 리절트를 적을 때 나는 이 리절트 값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긁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적습니다. 목 리절트를 적었죠. 요거 적을 때 같이 적히는 게 output DTO가 적히게 됩니다. 네. output DTO가 여기서 같이 적히게 되면서 타입스크립트에서 요렇게 타입이 지정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얘 적었으니까 리절트 적어 볼게요. 리절트는 서비스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const 리절트를 해서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네. 물론 리턴 리절트가 일반적으로 바로 사용될 때는 뭐 함수 안에서는 리턴하고 바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네. 메모리 할당 부분에서 굳이 리절트를 할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리턴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절트를 이렇게 선언하고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치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 서치 서비스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 그 모킹 단계에서 이미 세팅이 돼 있어야겠죠. 이 서비스 단 안에 요런 함수를 쓸 거야라고 요때 함수명을 적습니다. 요때 함수명을 적어요. 오늘 리절트 적었죠. 리절트를 적고 나니까 모르는 게 있죠. 여기 인풋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인풋 데이터를 다시 적어줍니다. 이 인풋 데이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프론트엔드로부터 넘겨오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들을 모킹을 합니다. 요렇게 데이터가 넘어올 거야 라고 모킹을 하고 이 단계에서 적히는 게 input DTO입니다. 여기서 input DTO 또 파일 가가지고 input DTO를 또 설정을 해야겠죠.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론 요 테스트를 어, 실행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요 함수가 저희가 이름만 정했지 이 함수를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비스 테스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input DTO 정해졌고 output DTO 정해졌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요 부분이 다 비어 있겠죠. 리턴 리절트만 떡하니 있을 건데 우리가 input DTO와 output DTO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고 어떤 데이터들을 뱉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함수 특성상 fetch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단의 다른 부분에 적혀 있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를 모킹을 했습니다. 모킹을 한 이유는 fetch 이미지는 fetch 이미지 자체가 이제 쿼리 해오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함수 안에서 오픈서치에 요청을 보내는데 오픈서치도 저는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보내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는 모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도 쿼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킹을 하고요. 이제 어, 모킹을 했고 그 다음에 음, 이 모킹을 할 때 모킹은 테스트 함수에서 하겠죠. 테스트 함수에서 이렇게 모킹을 해줬습니다. 모킹을 해줬는데 어 여기서 만약에 fetch 이미지 결과 그대로 제가 리턴을 하거든요. 저는 이 fetch 이미지 이 함수를 적으면서 설계를 하면서 fetch 이미지 안에서 이 결과값이 리절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리절트를 꽂아준 거고요. 그 사이에 다른 뭔가가 있다면 이 꼬리물기 그 리절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킹한 함수를 이렇게 적어주고 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 아마 통과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킹을 했고 이 모킹한 결과를 그대로 저희가 리턴을 하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함수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에러가 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봐야 할 것들이 어, 이 모킹한 것까지 설명을 했고 테스트 코드 적었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요 모킹한 get 이미지 서치를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킹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통과를 할 거예요. 모킹한 데이터를 넣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도 이제 모킹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동일한 거고 이제는 목 리절트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get 이미지 서치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인풋 값과 get 이미지 서치 안에 들어가는 인풋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get 이미지 서치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인풋 요 프론트엔드로부터 받는 요 데이터들이 어, 이 함수 안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함수를 적어 나가면 되는데 저 함수에 있어서는 저는 인덱스 네임과 쿼리 리스트가 필요했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가 컬러 코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컬러 네임은 빈배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네임과 쿼리 리스트 그리고 컬러 네임을 정의를 했고요. 필드 리스트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누르면 통과가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TDD의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플로우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테스트 코드 갔다가 코드 돌려보고 에러가 날 거니까 함수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 코드를 가서 테스트 코드에서 뭐가 부족한지 다시 한번 맞춰보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함수를 수정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식이 이제 TDD가 되겠습니다. 네. 예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TDD로 돌아와서 본다면 이제는 요거를 봤을 때 조금 더 잘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라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이미 찾은 것처럼 가정하자라는 게 해결이었고 그게 expect result to be 목 리절트부터 일단 쓰고 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요거 쓰고 나면 부족한 게 하나씩 보일 겁니다. 목 리절트 없네. 목 리절트 적어주고 리절트 없네. 리절트 적어주고 리절트 적어줄 때 함수를 적었네. 요 함수명 어떻게 해야 되지? 함수를 서비스단 가서 정의를 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인풋 값 정해야 되네. 인풋 값 모킹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함수에서 내가 실제로 넣는 인풋 값이랑 여기 안에서 쓰여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TDD를 하시면 진짜 테스트가 주도하는 TDD 방식의 테스트가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음,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또 막 달렸네요.